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를 하면 왜 위험한지입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TF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ETF 중에 이 레버리지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손해다 혹은 불리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비용이 발생돼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전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좀 더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처럼 어떤 큰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한 국가의 어떤 주가지수가 1% 이상 하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인덱스인 예를 들어서 코덱 200 같은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하자니 이 움직임이 크지 않다 보니까는 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주식시장이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라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10에서 한 20% 정도는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자니 부담도 되고 종목도 잘 모르겠고 또 겁도 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ETF를 하자니 재미가 없고 그래서 대응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움직이면 그 2배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루에 5% 상승을 하면 레버리지는 10%의 움직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ETF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3배짜리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번 투자하려면은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레버리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보니까는 원금을 조금 적게 시작을 하더라도 수익률을 좀 크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니 좀 많은 사람들이 이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 종목을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이러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10년 만에 기회가 왔구나. 내가 정확하게 바닥을 예측을 하진 못하겠지만은 대충 요 정도 무릎에서 이 레버리지 종목을 사서 주가가 다시 원상복구만 되더라도 1500에서 2000을 가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수익률은 10% 정도가 나야 되고요. 그러면은 레버리지의 수익률은 무려 60%가 넘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재수가 좋아가지고 정말 이 바닥에서 레버리지를 잡는다라면은 주가가 다시 원복됐을 때 수익률은 무려 100%, 원금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레버리지 ETF는 이런 흐름으로만 움직여 줄까요? 제가 한번 검증을 직접 해봤습니다. 과연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일반 ETF, 1배수를 추종하는 이 일반 ETF와 이 2배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우상향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유리한 투자 도구 중에 하나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흐름에서 레버리지의 결과값은 일반 ETF에 비해서는 2배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로 약 1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일반 인덱스의 가격은 정확히 11,000원, 그리고 레버리지의 가격은 12,085원 정도로 약 20%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하향하는 시장, 주가가 1000에서 900으로 10% 하락을 했을 때, 이때 레버리지는 당연히 2배 손실이겠지만 인버스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인버스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면 똑같이 20%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증시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 혹은 꾸준히 하락, 어쨌든 이 움직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좀 일직선 형태로 움직인다라면은 레버리지 투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파도처럼 엄청난 출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파도 치는 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첫 번째, 상승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주가가 1000에 시작을 해서 1200까지 갔다가 다시 1000으로 왔을 때 투자자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때 투자를 하고 이때 끝났으면 뭐가 됐든 그냥 원금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일반 ETF의 가격은 나중 결과값이 10,000원으로 정확하게 원금이 됐죠. 하지만 레버리지 어떤지 볼까요? 10,000원짜리가 928원이 됐습니다. 약 70원 정도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락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도달하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케이스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1000포인트 시작해서 8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포인트로 회복한 경우 당연히 일반 ETF는 당연히 다시 원금이 됐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약 9,800원 정도, 약 100원 정도 손실을 입은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 레버리지 종목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벌어지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약 20% 정도 내외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시장이 시간을 갖고 흘렀을 때는 레버리지도 뭐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 혹은 추적 오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약 40%로 확대된다라면은 이야기는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한 시점보다 주가가 40% 추가로 하락할 경우 레버리지 ETF는 과연 원금 회복을 하려면은 주가가 다시 몇 포인트로 회복이 돼야 될까요? 다시 1000포인트로 회복이 되면은 레버리지가 과연 원금이 될까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죠. 1000에서 600으로 40% 폭락을 했을 때 당연히 일반 ETF의 등락률은 마이너스 40,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80%의 손실입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보면 일반 ETF는 6,000원이 됐을 거고 레버리지는 2,000원이 됐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시 1000포인트로 돌아왔을 때 일반 ETF의 가격은 다시 10,000원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ETF의 가격 어떻죠? 이렇게 보시면 4,000원 정도, 5,000원도 채 되지 않는 원금 대비 여전히 50%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 ETF는 다시 원금이 회복이 되려면은 40% 빠진 하락폭이 다시 약 65% 정도만 상승을 하면 다시 원금이 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때 80%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 원금이 되려면은 약 400% 정도의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즉 레버리지는 손실을 기록을 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덱스 ETF에 비해서 2배, 3배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주가 기준으로 보면 일반 ETF의 경우 주가가 다시 1000포인트로 회복이 되면 당연히 ETF의 가격도 10,000원으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2,000원으로 급락했던 레버리지가 다시 원금이 되려면은 대략적으로 이 주가가 여기 보시면 1,500포인트 정도 돼야 레버리지는 그제서야 10,000원, 그러니까는 원금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때 ETF, 일반 ETF의 결과는 어떻죠? 15,000원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50%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 이 수익률이라는 게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이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시간만 충분하다라면은 꼭 뭐 절대 주가가 꼭 이 정도까지 높아져야지 레버리지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여드린 이런 사례는 극히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사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분명히 2000포인트의 레버리지를 몰빵하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현실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레버리지의 구조적인 이런 특징을 알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 뭐 현실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갈 테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ETF 일반형과 레버리지형의
어떤 가격 추이의 움직임의 모습을 살펴보면 10,000원에 시작했던 각각의 가격이 다시 주가가 원상복구됐을 때 가격은 역시나 레버리지는 손해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차트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레버리지 종목은 이렇게 떨어질 때 훨씬 더 떨어지고, 물론 오를 때도 더 오르지만 이때 벌어진 폭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폭이 커질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폭이 한번 커져버리면은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배, 3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지수가 다시 원점에 왔을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뭐 스케이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스케이트 타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코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쭉 벗어나잖아요. 레버리지 종목도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쭉 같이 가줘야 되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벌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회복이 이렇게 되려면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레버리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본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레버리지는 뭐 추적 오차 그리고 뭐 비용, 세금을 떠나서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은 그런 ETF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언젠가 주가가 2배가 되면 레버리지는 4배 수익을 내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투자를 좀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코덱스 레버리지의 움직임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이 종목이 처음에 런칭했을 때 2010년 2월 코스피의 종가는 1594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레버리지의 가격은 967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기준으로 주가가 1744포인트일 때 레버리지의 가격은 8,600원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2010년보다 현재 주가는 약 150포인트 정도, 가는 약 10%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의 가격은 오히려 약 10%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적어도 주가가 1900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원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대비해서 20% 정도의 상승이 더 필요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런 큰 출렁임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은 레버리지는 이때 손실을 입은 그 피해가 복구가 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실제 사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라는 종목은 그렇다라면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잘만 활용을 하면 분명히 쓰임새가 높은 그런 ETF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거나 우하향을 하거나 이런 시장에서만 조금 활용도가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시장은 흔히 나타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면 내 거는 이렇게 2배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